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의 중국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해당 페이지가 58페이지네요. 자, 선생님도 세팅을 좀 하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 这节课我们了解一下中国的人口政策. 자, 중국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그리기 왜 그러지? 다시 한번요. 음. 자, 안녕하세요. 여기요. 민지입니다. 중국은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중국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여러 사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에 노동 인구가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0.5명인가요? 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심한데 미국에서는 일본이 되게 빨리 없어질 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도 인구수가 굉장히 지금 줄어 있는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 경제 때문에 그런데 여하간 지금과는 상관없이 예전에 중국은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큰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뭘까요? 자원 부족. 한정된 자원을 많은 인구가 나눠서 써야 되니까 발생하는 문제일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의 질 저하.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한 반에 20명이 조금 넘거나 20명이 안 되거나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선생님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다닐 때만 해도 55명 58명 그 정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그러면 교사 한 명이 맡아야 될 수가 학생 수가 많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교육의 어떤 수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 환경 오염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그 많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그렇죠? 배출하는 그러한 나쁜 가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공산품들 등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생활 수준이 저하된다. 인구수 비례해서 생활 수준이 저하된다는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인구수가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인구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다면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향 평준화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1, 2, 3, 4 번호를 좀 적어 두시고 알아두세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과 일부 농촌 지역의 가정을 제외했어요. 자, 뭘 하길래 제외할까요? 한 가정에 한 명의 자녀만 낳도록 하는 지화생휘라고 합니다. 요거 그대로 한국어로도 써주세요. 계획 생육. 낳고 기르는 것을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计划生育 자 이런 거 计划生育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어 뭡니까? 어떤 민족이에요? 한족이죠, 한족. 한족의 중국의 대다수의 민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족 둘이서 만나면 어떻게 아이를 하나만 낳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건 소수민족, 그다음에 일부 농촌 지역. 자, 요런 데를 왜냐면 소수민족은 없어지니까 한 명만 낳을 경우에는 결국에 소수민족 자체가 없어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안 되잖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이 인구 정책은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참고로 1979년에 1가구 1자녀라고 합니다. 이 찌화쇼이는 한 가구에 한 자녀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도시와 농촌, 민족이나 직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자녀 가정에는 고교 졸업시까지 학비를 면제해주는 어떤 그러한 혜택을 부여했고, 만약에 몰래 두 자녀까지 낳았다. 그럴 경우에는 벌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월급 있죠. 급여를 감봉하는 듯 여러 가지 불이익을 부과했다라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아기 낳는 거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한 자녀 정책을 홍보하는 벽화도 있네요. 뭐라고 써 있냐면 찌화성이强国 지번 그 강국의 근본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강국으로 되는 근본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내려볼게요. 자, 긍정적인 영향은 뭐예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그다음에 교육의 질 향상한다. 생활 수준이 개선된다. 아까 단점에 반대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아무래도 출생아, 신생아 수가 줄으니 전체적인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어떨까요? 고령화 사회로 가겠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성비가 불균형해요. 둘 중에 하나만 낳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성비가 더 많아요? 여전히 이 아시아 국가, 동아시아 국가 이쪽 나라에서는 다 어떤 성비를 선호해요? 남마를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낙태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어 아이의 성별이 여자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생겨나겠죠. 남아애들이 많아지면. 그다음에 소황제세. 소황제가 뭐냐면 여기 써 있네요. 가족의 과보 아래 황제처럼 떠받들려 자라 위기적인 성향을 지닌 외동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삽니다. 근데 거기서 자녀가 손자가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럼 이 한 명한테 거칠거나 어떤 독립적인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시키고 막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손주, 그렇죠? 내 새끼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해주죠. 엄마 아빠도 돈을 벌어서 얘한테 다 투자하죠. 돈 벌어서 뭐해? 자식 투자할 것밖에 없죠. 이때는. 그럼 얘는 어떻게 마치 작은 황제처럼 큰다라고 해서 소황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황제라고 합니다. 그걸 또 파링호우라고 하는데 80년대생 이후부터 이렇게 소황제 그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자, 이후 중국 정부는 뭐라고 써 있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가정에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이러한 단점이 또 있네요. 한 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는 정책을 35년 만에 전면 폐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거를 발표했어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교과서에는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인구수는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갑자기 그게 발표되면서 그 교과서 내용이 무용지물이 돼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자 요때 시기에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자, 인구수가 많으면 뭐예요? 저절로 노동력이 증가가 되죠. 이 노동력이 증가가 되면 적은 급여, 적은 월급으로 적은 돈으로 사람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인구수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사람을 적은 임금으로 쓰려고 여러 국가에서 뭐 애플이라든지 여러 대기업이 들어가서 공장을 짓는데 인건비가 비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건의 단가가 올라가지. 물건을 구성하는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중에 그 월급도 있잖아요. 단가. 그러니까 급여. 이 급여에도 이 물건 속에 들어가거든. 근데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비싸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또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급여를 좀 적게 줄 수 있는 나라로 점점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이 너무 비싸지니까. 어디로 이제 이동했어요? 인도로.
인도는 여전히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거든. 인도로 이동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시진핑이 바꿨죠. 자, 산하 제한 정책 폐기해. 이제 둘까지 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커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중국 사회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며 고령화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건 그냥 명분이고요. 아울러 경제 이게 핵심적인 거죠. 경제 성장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이제 포스터가 바뀌었네요. 두 자녀 출산을 홍보하는 포스터로 바뀌었네요. 재밌죠? 내려볼게요. 자, 홍보 포스터 만들기.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자, 요거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고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여러분들은 홍보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